한국인을 안 뽑겠다며 등을 돌린 미국 빅테크.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묵묵히 버티며 빛나는 당신. 이 영상을 통해 응원하고 싶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세요. 기술만 전하러 왔던 그 남자가 30년 뒤 딸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두운 모스크바의 겨울밤, 하얀 입김이 창가에 번지고 낡은 조명 아래 한 남자가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있죠.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미소 짓는 몇몇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30년 전 그 사진이 찍힌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곧장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쥡니다. 1995년 소련은 붕괴했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한 건 한국과의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나는 러시아 국방기술연구소 소속의 수석 기술자로서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무기를 어떻게든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연구소도 나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지금처럼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낯선 말과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녀, 서진. 당시 통역사였던 그녀는 단지 언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술을 이해했고 논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복잡한 용어들. 그녀는 늘 한치의 오차 없이 전달했고 때론 기술적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업무 이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본부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철수 명령.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짐을 싸야 했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조차 전하지 못한 채 그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단지 기술 전시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엔 해답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에게도 남아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에게 남긴 내 흔적이 아직 있다면? 비행기 창가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의 눈가에 오래된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방 속에서 꺼낸 흑백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그는 속삭입니다. 그녀를 찾고 싶다. 세월은 어느새 30년. 모스크바의 거리는 여전히 회색빛 겨울을 품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짙어지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속에서 고립됐고 자랑스럽던 방산 기술은 세계의 선택지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K2, K9, KF21. 이제는 러시아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가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책했습니다. 30년을 무기에 바쳤건만 정작 세계는 러시아보다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그는 오래된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6개월. 서툴지만 따뜻했던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헤어진 그날. 비행기를 타는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서울은 그가 떠났던 1995년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로 무장된 공항,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술을 전해준 나라가 이렇게까지 앞서 나갈 줄은 몰랐지. 자존심과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장, 킨텍스,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는 한때 가르쳤던 나라의 기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K2 전차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처음 소개했던 T-80U 전차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밀한 설계, 자동화된 조준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 디지털 통신 장비까지 우리가 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운 건가?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저 수출용 무기를 제공한다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무기로 재해석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 체계로 진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전시회 프로그램 북을 펼쳐보던 그는
한 발표 세션의 이름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발표 수석 엔지니어 김미나. 미나라는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묘한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발표장, 무대 위에 오른 젊은 여성. 단정한 정장 차림, 침착한 태도, 자신감 있는 눈빛. 저 눈빛 어디서 본 적이 있지?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은 이미 오래되었고 그녀는 단지 우연히 닮은 누군가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 자체 스텔스 설계, AI 기반 전투 운영 체계, 신형 레이더 기술까지 그녀의 설명은 정확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 손짓, 그리고 말투까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녀에게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기술자입니다. KF-21 제어 시스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러시아 기술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1995년 불공 사업 때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의 30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30년 전 미완의 이야기, 그의 인생 한쪽에 숨겨두었던 조각을 단숨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 저녁 식사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시간.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레스토랑. 그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주 앉은 미나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미나의 얼굴엔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었고 그의 눈엔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묻어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미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당신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훌륭한 기술자였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의 숨이 걸립니다. 목울대가 떨리기 시작하고 그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립니다. 나는 서진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이름도 잃어버렸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말을 마치자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손을 천천히 잡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그저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는 그 말을 하며 끝내 참지 못하고 작게 울먹입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미나는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녀의 손엔 어머니의 따뜻함이 그리고 한 남자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친구들에겐 있는 존재가 저에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라면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 그 사람은 누구보다 멋졌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했죠. 그의 눈이 미나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신을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어릴 때부터 기다려온 순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마주잡은 손 위에 그녀의 말이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이 끝나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가 흐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의 입꼬리는 조금 올라갔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기술을 전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남기고 떠났죠. 그리고 지금 그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만나러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 한 번의 재회,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가족을 다시 있게 했습니다. 함께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서울 밤거리의 불빛 아래 아버지와 딸은 함께 걸어갑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30년의 시간보다 더 깊은 연결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햇살 가득한 서울의 한 카페. 시간은 다음 날 오후 2시.
삼성동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선 흑백 사진을 반복해서 바라보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다가 그녀를 떠올립니다. 30해 전 그와 짧지만 깊은 시간을 보냈던 그녀가 오늘 다시 그의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섭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 시간의 흔적이 담긴 눈가의 주름. 하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한 눈빛. 서진이 그를 바라봅니다. 짧은 순간, 기쁨과 놀람, 그리고 벅참이 교차하는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칩니다. 그는 일어나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의 대화 침묵과 울음의 교차. 서진은 자리에 앉고 잠시 둘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말도 없이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서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올 줄 알았어. 너를 다시 만날 줄 알았어. 하지만 러시아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가 위독해지셨어. 그리고 정치 상황은 순식간에 변했지. 나는 한국에 다시 오지 못했어.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덧붙입니다. 연락처도 다 잃어버렸어. 널 찾을 방법이 없었어. 서진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히고 있었지만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괜찮아. 미나는 네가 없다고 슬퍼한 적 없어. 나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널 늘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했어. 그 순간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없이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세 사람의 재회 가족 사진.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한식 레스토랑.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진, 그리고 미나. 기억 속 단절되었던 인연이 드디어 하나의 테이블에 앉게 된 순간 말보다 많았던 건 미소와 눈물이었습니다. 미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릴 때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모든 것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모스크바 귀국 국방부 세미나. 일주일 후 모스크바. 그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열린 중요한 방산 전략 세미나에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보고를 맡았습니다. 그의 보고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전해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석했고 연구했고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KF-21은 K2는 K9은 더 이상 러시아 기술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친 그는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서울에서 찍은 세 사람의 가족 사진. 그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이제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여인의 곁에 다시 서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30년 전 한 기술자는 전쟁과 무기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남기고 갔습니다. 30년 후 그는 다시 그 땅을 찾았고 기술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한 번의 만남이, 한 줄의 기억이 이뤄낸 작은 기적.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이야기이고 기술이 닿지 못하는 가슴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인생학교는 잊혀졌던 이야기의 온기를 다시 꺼내는 채널입니다.